한때 우리 신학계에 일본 교토학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맥락이었습니다. 니시다 기타로를 모르면 종교 간 대화에 낄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 당시 일본의 보네퍼인 도사카준을 소개하지 않았던 걸까요? 니시다류의 낭만적 혹은 관념적인 도사카준은 이를 교토학파의 이상주의라고 합니다만 종교 간 대화의 한계이기 때문일까요? 니시다 기타로의 집에서 동급생인 니시타니 게이지와 함께 토론에 참여했던 도사카준은 미키 기요시의 영향을 받아 니시다의 정치적 이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습니다. 따라서 이후 그의 사상은 니시다 사상에 대한 비판과 일본 이데올로기 전반, 곧 자유주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도합니다. 그 비판이 1945년 8월 9일 형무소에서 옥사하여 꽃을 피우지 못했기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사카준은 1932년 동료들과 함께 유물론 연구회를 결성해 기관지 유물론 연구를 펴냈고 3차에 걸친 유물론 전설을 기획했습니다. 이 연구회 활동으로 1938년 치안유지법 특별고등경찰에 의해 검속됐으며 패전 직전까지 투옥, 도쿄 공습을 피해 나간 후 형무소로 이감된 직후 영양실조로 옥사하게 됩니다. 제가 도사카준을 일본의 보네퍼로 보는 이유입니다. 도서출판 산진이가 비평가 윤인로 선생을 총괄 기획으로 일제의 정치 혹은 통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두보로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메이지 헌법에서 법의 궁극까지 총서를 번역 출판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곧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패전 직전까지 일본의 시대적 고민이 담긴 텍스트를 제공하여 일본을 독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4권의 총서 가운데 유일하게 유물론적인 힘의 발현 조건을 비평하고 있는 총서 8권 도사카준의 일본 이데올로기론이 번역되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저작에서 나는 현대 일본의 일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다양한 시각에서 그러나 결국엔 유물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했다. 도사카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요? 1930년대인 당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군국주의 침략주의를 한층 더 노골화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극우와 흐름 속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자유주의 사상은 위축되었고 일본 국수주의 사상이 득세하고 있을 때입니다. 도사카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사상계의 두 흐름인 자유주의 진영과 국수주의 진영을 동시에 겨냥해 비판의 칼을 휘두릅니다. 물론 자신이 옹호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일본 파시즘을 떠받치는 국수주의 사상에 관해 도사카준은 이렇게 비평합니다. 이것은 사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곤해서 절실하게 어리석은 거대한 희비극의 지시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실상을 폭로하는 일은 지극히 하찮은 일이지만 날로 증대하는 영향력 때문에 폭로 작업은 지극히 중대한 의무가 된다. 이 극우 세력이 당시 즐겨 쓰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일본 정신인데 내용을 따져보면 목소리만 있고 정체는 없는 복화술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그런데도 일본 정신이라는 말이 퍼져나가는 것은 그 텅 빈 말에 국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일본 정신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일본주의는 동양주의로, 아시아주의로 확대된다. 일본 정신이 동양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정수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단순히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지배자가 된다는 침략주의 야망을 정당화한다는 데 있다. 그런 망상은 마지막에는 세계 정복으로 귀착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일본 국수주의의 몰락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도사카준의 엄중한 칼날 앞에 선 것은 일본의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사실 자유주의 진영은 극우 일본주의를 저지해야 하지만 또한 할 위치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주의의 사상에 자양분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상의 유약함 때문에 일본주의에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맙니다. 따라서 도사카는 일본 자유주의 철학의 대표자인 도쿄대 윤리학 교수 와스지 데스로와 교토학파의 창시자 니시다 기타로를 비판합니다. 와스지는 진정한 윤리학은 일본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므로써 일본주의 사상으로 이어질 통로를 마련해주며 무의 논리 위에 선 니시다의 철학은 낭만주의적인 정조로 그 지지자들을 파시즘 사상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도사카준은 니시다 기타로에 관해 이렇게 비평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해석의 철학, 세계를 단지 해석하는 철학이며 무의 논리는 그런 해석 철학의 세계 해석 가운데 아마도 가장 철저한 논리 조직일 것이다. 현실의 세계를 현실적으로 처리 변경하는 일에 상응하는 기묘한 사상의 액추얼리티는 빠져버린 채 단지 그 액추얼리티를 포장하는 이데올로기의 질서, 의미의 질서를 설립하는 것이 그 형이상학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 이는 땅 위의 질서를 대신하여 그것을 천상의 질서로 처리하여 맞추는 사상의 메커니즘이기에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사상이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한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이 극우파의 주장이 상식처럼 군림하듯 도사카 준의 시대 일본도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도사카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상식은 오늘날 땅 위의 어느 곳에서도 더는 발견되지 않는다. 상식은 지하실 같은 곳에 감금당하고 말았으며 상식의 숨통은 짓눌려 끊어지고 만 것처럼 보인다. 계몽이라는 것도 상식과 똑같은 위기에 몰렸다. 오늘날 계몽과 이성이 모두 파시즘의 위세에 눌려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극우 이념이 이성을 참칭하고 계몽을 자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사카주는 일본의 민중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도사카주는 사상과 문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접근 방식은 일본을 세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을 민중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내가 민중이라 하는 것은 지배자가 생각하는 민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방어하고자 하는 민주적 대중을 말하는 것이다. 민중이란 곧 대중일 것이다. 일본의 민중은 일본의 대중 이외에 다름 아니다. 만약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대중이 아닌 것이 민중이라면 그것은 민중을 조롱하는 선동 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주성을 상실한 오늘날의 일본 민중에게 순간이여 멈춰라.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일본의 민중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의 현실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민중이 정치적 자주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민중의 사정이자 조건이다. 하지만 조건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조건 그 자체가 변화를 함으로써 한계에 봉착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일본의 민중이라는 이 비정치적 가스도 실린더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인해 반드시 점화가 될 수 있다. 조건은 단순히 상온상합의 경우에만 유지된다. 새로운 세상은 도사카 준의 말대로 일본 정신이라는 말은 극우의 헛소리임을 깨닫고 상식과 이성이 짓밟힌 시대, 극우로 치닫는 일본 사회에 그리하여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맞서 싸운 철학자 도사카 준처럼 그와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그처럼 사는 것입니다.